오늘 1번 뽑으신 분들은 왠지 모르게 곧 엄청난 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예감이 맞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아주 결정적인 연애 사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카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앵커 카드로 슈퍼문 카드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란히 나왔다는 건 자, 이제 네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사랑을 완성할 시간이야 하고 운명이 등 뒤에서 부드럽게 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의지를 넘어선 거대한 운명이 심장이 터질 듯한 벅찬 사랑의 감정으로 완성되는 그야말로 인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예고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생을 뒤흔들 운명적인 연애 사건, 과연 누구와 함께 겪게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곧 사랑에 빠질 다음 연애 상대의 외모는 어떨지, 또 어떤 성격과 직업을 가졌을지 함께 그려보았는데요. 지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그 인연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난 후 펼쳐질 여러분과 그 사람의 진짜 본격적인 연애 스토리입니다. 물론 미래의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썸을 타는 중이거나 남몰래 마음에 품은 상대 혹은 지금 만나는 연인에게 아 정말 이 사람일까? 하는 강한 끌림을 느끼고 계신다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미래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카드가 보여주는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이 채널을 처음 만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한 장면을 먼저 보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에 먼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이야기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는지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카드가 보여주는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역대급 연애 사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결혼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 어느 순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이 사람과는 그냥 연애만 하다 헤어질 인연이 아니구나 하는 강렬한 예감을요. 대화가 유난히 잘 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미래를 상상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경험이죠.
마치 오랫동안 맞춰온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이 사람이 곧 내 사람이라는 확신을 내리게 될 텐데요. 오늘 슈퍼문 카드가 바로 그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예감이 삶으로 곧 드러날 때가 올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카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엮어주는 것처럼 이상하게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주변에서도 너희 둘이 정말 잘 어울려.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사람의 입에서 우리 결혼할까? 라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당장 집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아둔 돈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하나부터 10까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낼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모든 걸 해결해낼 주인공이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카드가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꼭 그래요. 복잡한 생각의 안개 속에서도 마음의 소리를 따라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해내는 사람. 여러분은 감정에만 휘둘리지도 머리로 계산만 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걱정 속에서도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아는 지혜를 가졌죠. 결국 앞으로 터질 사건은 여러분이 가진 그 힘으로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손을 굳게 잡고 눈앞에 안개를 걷어내 마침내 결혼이라는 문을 여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특별한 지혜는 이 여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0번, 더풀 바보 카드가 그 핵심을 보여주네요. 이 카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기꺼이 첫 발을 내딛는 순수한 용기를 의미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걱정이 많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온갖 정보를 찾아보고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결혼처럼 인생의 큰일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사실 일단 저지르고 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대담한 구석이 숨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성으로 꾹꾹 눌러두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걸 걸고 뛰어들 수 있는 배짱이 있는 거죠.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막연하지만 강한 믿음,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의외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여러분이 운명의 상대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잠금 해제됩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과 비슷하면서도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러분의 대담함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비장의 무기라면 그 사람의 대담함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인 거죠. 여러분이 주저하고 고민하는 동안 그는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맛집을 가기 위해 리뷰를 수십 개 찾아보는 동안 그는 저기 간판 특이한데 그냥 들어가 볼까?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대방이 조금 대책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자신을 올가매던 수많은 걱정들이 사실 별것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완벽한 계획을 칭찬하는 대신 여러분의 작은 도전과 실수를 기억해 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곁에서 여러분은 조금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잊고 있던 여러분 안에 저지르고 보는 배짱을 조금씩 꺼내 쓰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여러분이라면 주말 데이트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동선을 짜고 맛집과 카페 예약을 맞춰야 직성이 풀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약속 장소만 정하고 만나서 발길 닿는 대로 걷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어간 골목에서 인생 파스타집을 발견하고 계획에 없던 공원에서 캔맥주를 마시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통제하고 계획하지 않을 때 삶이 훨씬 더 즐겁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여 결혼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할 수는 없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딪히면서 채워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 푸는 용기, 이게 바로 0번 더풀 바보 카드의 에너지입니다. 그런 변화가 시작될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늘 긴장으로 뭉쳐있던 어깨와 목의 근육이 풀리고 밤에 뒤척이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게 되죠. 거울을 보면 인상 쓰고 고민하던 얼굴 대신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띤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챌 거예요. 요즘 표정이 정말 편안해 보인다. 뭔가 좋은 기운이 느껴져.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시선에 신경 쓰기보다 우리 둘만 좋으면 됐지. 라는 건강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가볍고 자유로운 기운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힘이면서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헤쳐나갈 열쇠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한 마음에 어김없이 찬물을 끼얹는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바로 5 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두 사람의 발목을 잡게 될 돈 문제와 그로 인한 위축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비교의식과 압박감에 대한 이야기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친구들 인스타그램에는 멋진 프로포즈 사진이나 집들이 사진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은데, 남들처럼 시작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의 결핍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시작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짓누르게 될 수 있어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거죠.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 과정이 마치 돈 때문에 꾸는 악몽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압박감은 특정한 행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상대방의 결혼 자금이나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여러분은 슬그머니 말을 돌리거나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대화를 피하게 될 겁니다. 속으로는 온갖 고민을 하면서도 막상 그 문제를 함께 나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데이트 비용이나 사소한 지출에 갑자기 예민하게 굴기도 할 겁니다. 이것 꼭 지금 사야 해? 우리 돈 아껴야 하잖아.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건 결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닐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의 모든 소비가 마치 죄책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미래의 어느 날 이런 밤을 보내게 될 겁니다.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을 상상하면서 습관처럼 부동산 앱을 열어보죠. 하지만 화면에 뜨는 숫자는 비현실적이기만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모으지?
대출 이자만 해도 월급의 절반이네. 깊은 한숨과 함께 앱을 닫아버립니다. 결혼 박람회에 다녀온 날은 마음이 더 복잡해질 겁니다. 수많은 스드메 패키지와 예식장 견적서를 받아들고 마치 가격표에 따라 행복의 등급이 매겨지는 것 같은 기분에 씁쓸해집니다. 옆에서 상대방은 해맑게 이 드레스 예쁘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무겁기만 할 거예요. 마치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림의 떡처럼 쳐다봐야만 하는 기분. 바로 그 막막함이 두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 고민이 깊어질 때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낼 거예요. 맛있는 저녁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잘 소화가 되지 않는 느낌. 잠자리에 누워도 온갖 걱정에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어깨에 무거운 곰 2마리가 올라탄 것처럼 뻐근할 겁니다. 밝은 햇살을 봐도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는 것 같고 웃긴 예능을 봐도 예전처럼 웃음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기뻐야 하는데 오히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한숨부터 나오게 되죠. 뭔가 마음이 모두 방전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5 오브 펜타클 카드가 말하는 현실의 무게입니다. 이토록 차갑고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여러분과 그 사람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게 될까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놀라운 점은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 이 모든 걸 해결할 돌파구 카드로 우리가 오늘 리딩의 전체 운명을 이야기할 때 보았던 바로 그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다시 한번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리딩에서 2번이나 나왔다는 건 두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는 위기를 해결하는 사건 자체가 바로 운명이 처음부터 준비해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을 넘어선 거대한 힘이 두 사람을 완벽한 하나로 만들기 위해 마침내 개입하는 순간이 왔다는 뜻이죠. 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언제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작점은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그의 세상에 내가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격지심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서기로 용기 내는 바로 그 순간, 그 위대한 포기가 바로 운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개입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문을 열려고 애쓰는 걸 멈추자 운명이 밖에서 직접 그 문을 열어주러 오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나와 그의 세상이라는 관념이 부서지고 비로소 우리의 세상이 시작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이 더 이상 괜찮은 척 하지 않고 가장 솔직하고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그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다툼 끝에 혹은 깊은 침묵 끝에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게 될 겁니다. 사실 나 너의 세상이 너무 버거워. 네 옆에 있으면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힘들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이건 그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할 각오까지 한 순수한 고백입니다. 바로 이 솔직한 고백이 모든 걸 바꾸는 운명의 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한 직후 혹은 며칠 내로 운명적인 사건이 터질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 일생일대의 중요한 계약이나 프레젠테이션 혹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집안의 경조사가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여러분에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가족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여러분이 사소하지만 당황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등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죠. 여러분은 당연히 그의 중요한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망설이지만 결국 그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는 여러분의 말을 들은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겁니다.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휴대폰 너머로 그가 자신의 중요한 약속을 취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미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게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걸 뒤로하고 여러분에게 달려올 겁니다. 그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그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일이나 가족이 아니라 바로 그의 운명의 단 한 사람,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그 어떤 화려한 배경보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세상의 중심이었음을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증명해냅니다. 그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소외감, 보이지 않던 유리벽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걸 느낄 거예요. 참아왔던 눈물이 뜨겁게 터져 나오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닌 완벽한 안도와 깊은 감동의 눈물입니다. 차가웠던 공기는 사라지고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처럼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우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된 겁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단단한 유대감과 완전한 하나됨의 감각, 이게 여러분과 그 사람의 연애를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줄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건 통장의 숫자가 아니에요.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내 세상도 의미가 없다는 그의 망설임 없는 선택, 바로 그 마음 하나일 겁니다. 미래의 어느 날 그의 헐레벌떡 뛰어온 숨결과 굳게 맞잡은 손의 온기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할 세상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나의 세상 전부였다는 걸요. 그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현실의 무게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회색빛이던 세상이 마침내 제 색깔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두 개의 세상이 부딪혀 깨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스며들어 완벽한 하나의 우주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날을 위해서 그토록 굴러왔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과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마치 세상을 다 비추는 거대한 슈퍼문처럼 여러분과 그 사람의 사랑이 서로의 우주를 환하게 밝혀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말이죠. 오늘 2번 뽑으신 여러분 중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인생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막연한 갈증을 느끼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평범함이라는 틀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은 갈증은 사실 곧 터져나올 엄청난 잠재력의 신호입니다. 조만간 여러분의 삶에 잊고 있던 진짜 나를 일깨워줄 운명적인 연애 사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펼쳐진 카드들이 바로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운명적인 소통을 의미하는 쌍둥이 자리 신월 카드, 그리고 각기 다른 재능의 협업을 상징하는 3 오브 펜타클 카드가 함께 나왔다는 건 여러분의 잠재력이 드디어 최고의 조력자를 만나서 세상에 드러날 때가 왔다는 운명의 신호입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생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꾸어 놓을 거대한 각성의 시작이에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각성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카드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바로 단 한 사람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침내 세상 밖으로 꺼내줄 그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곧 사랑에 빠질 다음 연애 상대의 외모는 어떨지, 또 어떤 성격과 직업을 가졌을지 함께 그려보았는데요.
지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그 인연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난 후 펼쳐질 여러분과 그 사람의 진짜 본격적인 연애 스토리입니다. 물론 미래의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썸을 타는 중이거나 남몰래 마음에 품은 상대, 혹은 지금 만나는 연인에게 아, 정말 이 사람일까? 하는 강한 끌림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미래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카드가 보여주는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이 채널을 처음 만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한 장면을 먼저 보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에 먼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이야기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는지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카드가 보여주는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역대급 연애 사건, 그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운명의 상대를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하고 세상에 나의 이름과 재능을 처음으로 증명해내는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연애가 이전 연애와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잊고 있던 어릴 적 꿈이 떠오르고 나도 몰랐던 나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막연했던 미래가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지는 경험.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마침내 찾은 듯한 그런 기분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내리게 될 텐데요. 쌍둥이 자리 신홀 카드가 바로 그 운명적인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3 오브 펜타클 카드가 보여주듯이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됩니다. 이건 더 이상 혼자만의 꿈이 아니에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두 사람의 재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현실적인 형태로 다듬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우리 함께 이걸 해볼까? 라는 말이 두 사람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주변에서도 너 그 사람 만나고 훨씬 좋아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두려움으로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꿈을 찾은 기쁨도 잠시 막상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니 모든 게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멋진 꿈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크기에 오히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이 두려움을 딛고 세상에 나아갈 주인공이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카드가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꼭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깊은 공감 능력을 활용해서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섬세한 기획자. 여러분은 단순히 재능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줘야 하는지를 아는 특별한 힘을 가졌죠. 결국 앞으로 터질 사건은 여러분이 가진 바로 그 힘으로 운명의 파트너와 손을 잡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안개를 걷어내 마침내 세상에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특별한 공감 능력은 이 여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그 핵심을 보여주네요. 이 카드는 사람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읽고 깊은 감동을 주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잠재된 가장 강력한 재능이자 능력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여러분은 이 엄청난 능력을 제대로 된 강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감성적이다, 사업은 냉정해야 한다와 같은 지적을 받으면서 이 섬세한 공감 능력을 비전문적인 걸로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보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려 애썼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사람 중심의 기획을 돈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잠재력은 여러분의 연애 상대에 의해 사업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순진하다고 볼 때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안에서 경쟁자를 압도할 핵심 콘텐츠의 가능성을 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어떤 제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기능은 좋은데 왠지 쓸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어. 그는 여러분의 이 한마디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고객 경험의 핵심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다는 걸 간파하는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의 공감 능력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전략임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특별함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뛰어난 사업가라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찰해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한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런 걸 누가 돈 주고 쓰겠어 라면서 시작도 못하고 지레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사용자가 절대 외롭거나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들 같으면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했을 이 말을 그는 진지하게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좋아, 그럼 우리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추상적인 공감과 배려를 구체적인 기획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아이디어가 그의 체계적인 실행력과 만나서 비로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로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짜릿한 충격을 느낄 거예요. 오랫동안 스스로 억눌러왔던 여러분의 강점이 사실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자산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막혔던 아이디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움츠러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뿜어내는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의 아우라는 그 어떤 기술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될 겁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파트너십을 시험대에 오르게 할 장애물은 역설적이게도 스타카드예요. 이 카드는 원대한 비전과 꿈을 상징하지만 장애물로 작용할 때는 그 비전이 너무 거대하고 완벽해서 오히려 현실의 첫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과도한 이상주의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꿈꾸고 만들어 나갈 여러분의 재능을 펼칠 무대는 너무나도 멋집니다. 하지만 그 최종 목표가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작고 초라한 현실의 첫걸음이 하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왕 시작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와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두려움이 섞여서 그 멋진 꿈은 어느새 실행을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구체적인 실행 지연 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밤새워 아이디어를 토론하다가도 막상
그래서 내일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는 현실적인 질문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더 완벽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혹은 모든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행동을 미루는 겁니다.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실패의 쓴맛을 보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음으로써 완벽한 성공의 가능성이라도 남겨두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휩싸여 주저하고 뒷걸음질 칠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재촉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는 여러분의 두려움이야말로 이 꿈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말없이 곁을 지켜줄 겁니다. 괜찮아, 실패해도 돼. 우리가 하려던 게 세상을 바꾸는 대단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네가 진짜 너다워지는 첫걸음이라서 의미 있는 거잖아. 망하면 어때? 내가 옆에 있는데. 이처럼 가장 연약한 순간을 경험하는 그의 가장 단단한 믿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 어떤 성공보다 위대한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비슷한 좌절을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과거 큰 포부를 가지고 기획했던 프로젝트가 상사의 현실성 없다는 한마디에 폐기되었던 경험,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다가 그거 비슷한 거 이미 있던데? 라는 냉담한 반응에 김이 빠져버렸던 기억. 그 작은 실패의 경험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라는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꿈마저 실패로 끝날까 봐 병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하고 완벽한 목표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겁니다. 어깨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책임감의 배낭이 얹어진 듯 뻐근하고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처럼 뜨거워지는 거죠. 밤에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심장이 빨리 뛰어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이 모든 무기력과 실행 지연을 깨트릴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가 상징하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성공이란 갑자기 완벽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함께 밤새워 만든 어설픈 결과물을 첫 번째 고객 혹은 팬에게 선보이고 그 사람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지루하고 고된 시간을 버텨내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걸요. 완벽한 작품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단 한 명이라도 내 결과물에 감동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로 관점이 전환되는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모든 압박감에서 해방될 겁니다. 이 깨달음은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에이스 오브 컵, 즉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감 능력이 다시 한번 중심에 섭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그 사람, 두 사람은 더 이상 완벽한 계획서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번 주 안에 우리가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로 약속합니다. 모든 기능을 갖춘 완벽한 앱 출시라는 아득한 별 대신 핵심 기능 하나만 담은 베타 버전을 만들어 첫 유료 고객 한 명 확보하기 혹은 나의 스토리를 담은 첫 블로그 글을 발행해서 진심이 담긴 댓글 1개 받기라는 그런 작고 구체적인 첫 번째 펜타클을 목표로 삼는 거죠. 그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결과물을 세상에 처음 공개하고 초조하게 반응을 기다리는 중에 찾아올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자 역시 아무도 나 같은 사람에겐 관심이 없구나 라면서 포기하려는 순간 띵 하고 알림이 울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한 그곳에는 여러분의 결과물을 구매한 첫 번째 결제 완료 메시지 혹은 여러분의 글에 달린 첫 번째 댓글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기다려왔어요. 혹시 이런 기능도 추가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대됩니다. 그 알림을 확인한 순간 여러분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마주봅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차오를 거예요. 우리가 쫓던 게 대단한 성공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밤새워 만든 결과물이 누군가의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었고 돈을 지불하거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눈부신 첫 번째 성공인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는 연인 사이를 넘어서 함께 0에서 1을 만들어낸 인생의 동지,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환호하면서 서로를 힘껏 끌어안는 그 순간 여러분과 그 사람은 깨닫게 될 거예요. 첫 결제의 기쁨이나 첫 댓글의 감동보다 더 위대한 건 바로 눈앞에 내 사람과 눈을 맞추는 이 순간이라는 걸요. 성공의 짜릿함이 아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앞으로 어떤 실패도 두렵지 않다는 영혼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충만함. 두 사람의 눈빛은 말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은 진짜 결과물은 이 댓글 하나가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라는 이름의 완벽한 팀이었다는 걸요. 그 포옹 속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의 심장이 뛰는 안정적인 울림과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마침내 나 자신에게로 귀환하는 듯한 완전한 평온, 그 순간 느껴지는 완전한 하나됨의 감각, 그것이야말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사랑을 완성으로 이끌 진짜 역대급 연애 사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평범한 부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본 단 한 사람과 함께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세상이 될 겁니다. 오늘 3번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는 이제 좀 안정적인 삶을 꾸려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고개를 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둥그름 잡는 관계가 아니라 두 발을 단단히 땅에 딛는 그런 관계에 대한 갈망 말이죠. 여러분의 그 마음속 목소리가 사실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오늘 카드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응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특히 안정적인 무언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시작을 알리는 황소자리의 신월 카드, 그리고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는 여황제 카드가 나란히 등장했는데요. 이게 운명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통해 당신의 삶을 손에 잡히는 현실로 만들 시간이라고요. 이 만남은 감정의 유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가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과연 누구와 함께 맞이하게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곧 사랑에 빠질 다음 연애 상대의 외모는 어떨지, 또 어떤 성격과 직업을 가졌을지 함께 그려보았는데요. 지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그 인연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난 후 펼쳐질 그 사람과 여러분의 진짜 본격적인 연애 스토리입니다. 물론 미래의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썸을 타는 중이거나 몰래 마음에 품은 상대, 혹은 지금 만나는 연인에게 아, 정말 이 사람일까? 하는 강한 끌림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미래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카드가 보여주는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이 채널을 처음 만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한 장면을 먼저 보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에 먼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이야기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는지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올 역대급 연애사건, 그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경제적 독립의 열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특히 돈 관리나 미래 계획처럼 막연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주제들이 있죠.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게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통찰력 있는 한마디에 문제의 본질이 명쾌해지는 바로 그 순간, 황소자리의 신월카드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 안정과 가치를 쌓아 올릴 위대한 배움이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심어줄 겁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황제 카드의 에너지가 발현되듯 그 사람에게서 얻은 깨달음은 여러분의 삶에서 눈부신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대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풍요를 만들어내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막연했던 미래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가꿀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느껴지게 되겠죠. 이 관계는 여러분을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기 삶의 풍요를 직접 창조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킬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미묘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자존심과 두려움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이 고개를 들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지혜를 온전히 흡수해서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할 위대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오늘 카드가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내는 유능한 설계자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결국 앞으로 터질 이 연애 사건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그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돈 문제라는 혼란스러운 안개를 걷어내 마침내 스스로 이룬 풍요라는 문을 여는 과정 그 자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여정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황제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 자신과 주변을 혼란에서 구해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감정에 잘 휩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그 누구보다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눈과 감정에 앞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굳건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즉흥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았던 경험 때문에 혹은 따지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 재능을 애써 감춰왔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속에서 중요한 선택을 남에게 떠넘기거나 돈처럼 민감한 주제 앞에서 말을 아끼는 습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잠재력은 여러분의 연인에 의해서 재발견되고 활성화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다정함 속에 숨겨진 명쾌한 판단력을, 부드러운 말투 속에 감춰진 놀라운 추진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볼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전자제품 매장을 둘러볼 때 다른 사람들은 최신 기능이나 디자인에만 혹하지만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이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어떤지, AS 정책은 어떤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기능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기능인지를 빠르게 따져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툭 던진 여러분의 한마디. 이게 신제품이라 좋아 보이는데 작년 모델이랑 비교하면 우리가 안 쓰는 기능 몇 개 추가되고 가격만 30만 원 비싸네.
차라리 저걸 사고 남는 돈으로 다른 걸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이야. 와 같은 말에서 그 사람은 여러분의 비범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감탄하면서 말할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확인했어? 넌 정말 똑똑해. 너랑 같이 다니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겠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그저 사랑스러운 연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설계할 능력이 있는 멋진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러한 구체적인 칭찬과 신뢰는 여러분 스스로도 의심했던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나의 삶을 위해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이런 꼼꼼한 면모를 피곤하게 산다면서 스스로 단점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의 지지 속에서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구매를 혼자 고민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과거의 여러분이라면 막연한 정보 속에서 불안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 차량의 연비, 보험료, 세금, 중고차 가격, 방어율까지 비교 분석한 나만의 분석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러분의 연인은 간섭하는 대신 역시 넌 뭐든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네 선택이라면 나는 무조건 믿어. 라고 말해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비싼 물건 앞에서 위축되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상의 가치를 찾아내는 유능한 분석가, 내 인생의 CEO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성과 분석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한 자신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건 마치 안개 속을 헤매다가 드디어 손에 나침반과 지도가 들려있는 듯한 기분일 겁니다. 막연한 재정적 불안감이 사라지고 복잡했던 머릿속이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을 갖게 되죠. 여러분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눈앞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리더의 총명함으로 빛날 거예요. 이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분위기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줄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잠재력을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 성장 과정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현실적인 벽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3 오브 펜타클 카드가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의 어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지혜가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의 조언이 달콤한 약이 아닌 쓰디쓴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가는 조언이 어느 순간 나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서 시작될 거예요. 상대방은 순수한 마음으로 더 나은 길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렇게 못 믿어 보이나?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건가? 하는 미묘한 반발심이 싹 트는 거죠. 특히 돈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지혜를 인정하면서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한 자괴감과 그런 나를 답답하게 볼 것 같은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이 장애물의 본질은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성장통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두 가지 행동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어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금융상품도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 라고 좋은 정보를 줘도 알아, 나도 다 생각 있어 라면서 퉁명스럽게 받아치는 시기죠. 그 사람의 도움이 마치 나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가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기에 반박은 못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선뜻 따르지는 못하고 어색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그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답답해하고 여러분은 그런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돈과 미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대화가 멈춰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래의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연애 상대가 최근 깊이 공부한 투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기 여윳돈 중에 일부라도 이쪽에 투자해서 불려보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일 거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덜컥 두려움이 앞섭니다. 만약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가 나를 원망하진 않을까? 아니, 그 전에 왜 내 돈에 대해 저렇게 쉽게 말하는 거지? 여러 생각 끝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고맙지만 됐어. 나는 그냥 안전한 게 좋아.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에 그 사람은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대화는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이었지만 결국 너와 나라는 선이 그어지면서 관계에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순간 이게 바로 이 장애물이 주는 고통입니다. 이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은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 나를 도와주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밀어내고 있다는 죄책감, 즐거운 데이트를 하다가도 그의 표정에서 혹시 나 때문에 실망했나 하는 불안감을 잃고 잠자리에 누워 언제까지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깊은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든든한 아군이어야 할 사람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이 주는 스트레스와 외로움. 이게 바로 이 장애물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지긋지긋한 성장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침내 여러분 앞에 킹 오브 소드, 검의 왕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카드는 감정적인 자존심 싸움을 멈추고 명확한 이성과 원칙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힘을 상징하는데요. 결정적 사건은 바로 여러분이 이 검의 왕처럼 불필요한 감정을 걷어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펼쳐집니다. 돌파구를 위한 결정적인 생각의 전환은 그에게서 배우는 것을 내가 지는 것으로 생각하던 유치한 관점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킹 오브 소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은 마침내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건 나의 자존심을 꺾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한 전략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걸요. 누가 더 똑똑한가를 겨루는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기꺼이 배우고 활용해서 각자의 삶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새로운 관계 정립. 이 지적인 각성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황제의 꼼꼼한 분석 능력이 검의 왕의 명확한 결단력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랑하는 그 사람의 조언을 피하거나 방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말해줬던 투자 말이야.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감정적으로 말고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라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지혜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황제의 능력으로 그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마침내 검의 왕의 결단력으로 나의 상황에 맞는 최종 실행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펼쳐질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며칠 뒤에 어느 날 저녁, 여러분은 그 사람이 잠든 시간 홀로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켭니다. 화면에는 그동안 외면해 왔던 여러분의 은행 잔고, 카드 명세서, 대출 정보 등 모든 재정 현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두렵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과 원칙들을 떠올리면서 하나씩 나만의 재정 규칙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월급의 25%는 무조건 선저축, 변동 지출은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관리, 3년 안에 시드머니 5천만 원 모으기 등등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의 모습은 더 이상 돈 앞에서 불안해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라는 왕국을 설계하는 위험 있는 황제의 모습,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검의 왕의 결단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의 판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역대급 연애 사건의 진정한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침내 나만의 미래 설계도를 완성하고 동이 터오는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안개가 걷히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재정 문제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된 데서 오는 엄청난 해방감. 더 이상 막막한 미래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눈앞에 보이는 듯한 짜릿한 성취감이 온몸에 퍼집니다. 다음날 아침 여러분의 계획을 본 그 사람은 감탄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역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연인 관계보다 더 깊고 단단한 신뢰가 자리 잡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최고의 아군이 된 겁니다. 불필요한 자존심을 이성적인 결단으로 잠재우고 여러분은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의 지혜를 디딤돌 삼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풍요를 창조하는 삶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어쩌면 오랫동안 묵묵히 걸어온 길의 끝에서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는 강한 확신을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시간이 왔다는 그런 내면의 속삭임 말이죠. 여러분의 내면의 그 목소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펼쳐진 염소자리 만월 카드와 식스 오브 완드 카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이건 우주가 마치 그동안의 고독한 노력을 이제는 끝내고 수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서 너의 승리를 맞이하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여정에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여러분의 커리어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이 운명적 파트너십은 과연 누구와 함께 만들어가게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곧 사랑에 빠질 다음 연애 상대의 외모는 어떨지, 또 어떤 성격과 직업을 가졌을지 함께 그려보았는데요. 지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그 인연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난 후 펼쳐질 여러분과 그 사람의 진짜 본격적인 연애 스토리입니다. 물론 미래의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썸을 타는 중이거나 남몰래 마음에 품은 상대 혹은 지금 만나는 연인에게 아, 정말 이 사람일까? 하는 강한 끌림을 느끼고 계신다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미래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카드가 보여주는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이 채널을 처음 만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한 장면을 먼저 보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에 먼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이야기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는지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카드가 예고하는 여러분의 역대급 연애사건,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조력자와 함께 맞이하는 압도적인 커리어의 성공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미 직장에서든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든 저 사람은 정말 일 잘해 라는 말을 듣는 분들일 겁니다. 염소자리 만월카드는 여러분이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펴는 치열한 노력을 통해 마침내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거나 원하는 직책으로 승진하는 등 노력의 결실을 맛본 분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는 해결사, 감정적인 동요 없이 묵묵히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렇게 바라던 성공을 손에 쥔 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텅 빈 마음을 느꼈던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 기쁜 일인데 이 기쁨을 누구와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던 그런 순간 말이죠. 그런 여러분의 일상에 곧 6 오브 완드 카드가 보여주는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생길 겁니다.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뒤 팀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 혹은 여러분이 기획한 일이 큰 성공을 거두어 회사 전체의 성과로 인정받는 장면, 이건 고독한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맞이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공의 문턱에서 여러분은 가장 오래된 자신 안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혼자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는 철저함이 역설적으로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 오히려 그 손을 밀어내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국 모든 걸 이겨낼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오늘 카드가 보여주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이거예요. 혹독한 인내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나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당당한 승리를 거머쥐는 존경받는 리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잠재된 그 위대한 리더의 모습은 이 여정에서 어떻게 깨어나게 될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러버스 카드가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가장 큰 힘,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카드, 러버스. 이 카드는 단편적으로 연애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이런 고민을 해왔을 거예요. 일을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가 중요할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가 중요할까? 혹은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지금 이 길이 맞을까? 아니면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나만의 작은 가게를 시작하는 게 맞을까? 이런 머리가 말하는 정답과 가슴이 원하는 길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해서 가슴이 원하는 것보다는 머리가 말하는 효율적인 길을 선택했던 게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러버스 카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차가운 분석력과 따뜻한 공감 능력을 모두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놀라운 재능은 여러분의 새로운 연인 혹은 현재의 연인의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를 통해 발현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빈틈없고 능력 있는 모습 너머에 여러분이 숨겨두었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일하는 데는 쓸모없는 취미나 감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장점이라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음 분기 실적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숫자와 데이터에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퇴근 후 만난 그 사람이 무심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 보니까 구름이 꼭 강아지 모양이더라. 그 순간 여러분은 딱딱한 숫자들만 보던 시야에서 벗어나 잠시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는 거죠. 우리 회사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저런 하늘을 보겠지? 그 사람들의 일상에 우리 제품이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그 사람과의 대화는 이렇게 여러분이 일과 삶을 분리하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일 모드를 잠시 끄고 잊고 있던 자신의 다른 모습을 자연스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라면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쓸 때 A안과 B안을 두고 이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A안은 기존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만든 가장 안전한 길, B안은 조금 엉뚱하지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담은 모험적인 길. 아마 여러분은 결국 리스크가 적은 A안을 선택하고 B안은 아쉬운 마음으로 서랍 속에 넣어 두었을 겁니다. 그 결과는 나쁘지 않았겠지만 엄청나다는 평가를 받기엔 조금 부족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난 후 여러분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A안과 B안을 두고 고민하다가 그 사람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A안의 안정적인 구조에 B안의 재밌는 아이디어를 양념처럼 조금만 섞어보면 어때? 그 말에 여러분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A안의 탄탄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되 사람들의 흥미를 끌 B안의 핵심 컨셉을 도입해서 완전히 새로운 C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획안은 회의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신선하다는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성과 감성, 안정과 도전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 잠재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은 일터에서부터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치 늘 꽉 끼는 정장을 입다가 몸에 잘 맞으면서도 편안한 옷을 입은 듯한 기분일 거예요. 더 이상 완벽한 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회의에서 논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밌는 비유를 섞어 설명할 줄 아는 여유가 생깁니다. 주변 동료들은 여러분에게 요즘 표정이 많이 편해 보여요. 왠지 더 대화하기 편해졌어요. 라는 말을 건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전에는 다가가기 어려운 에이스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능력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리더의 모습으로 비치는 거죠. 스스로를 억지로 꾸미지 않는 편안함에서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자신감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신뢰감을 더해 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커리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래된 습관 하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퀸 오브 소드 카드는 그 장애물이 혼자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는 과도한 책임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임감은 여러분을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한 가장 큰 장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건 나 말고는 아무도 제대로 못해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과거의 동료를 믿고 일을 맡겼다가 크게 실망했거나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전체가 힘들어졌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결국 내가 직접 챙기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주어질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을 믿고 협력하기보다는 모든 걸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 장애물의 본질은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일을 나눌 수 없다는 여러분의 두려움입니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납니다.
연인이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자료 찾는 거라도 같이 할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거의 자동적으로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복잡한 업무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이 가져온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를 어떻게 고치라고 지시하는 대신 그냥 여러분이 처음부터 다시 써버립니다. 그 편이 훨씬 속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행동들은 당장의 일 처리를 깔끔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짐을 여러분 혼자 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여러분이 돕고 싶어하는 연인조차도 여러분이 쳐놓은 일이라는 벽 앞에서 점점 무력감과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팀을 이끌고 정말 중요한 입찰 경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마감일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준비할 서류는 산더미 같습니다. 팀원들이 각자 파트를 나눠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 결과물들이 영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다들 먼저 퇴근해 마무리는 내가 할게 라고 말하고 혼자 사무실에 남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연인에게서 언제 와?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오지만 여러분은 미안, 오늘 안에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자 라고 짧게 답장할 뿐입니다. 커피를 몇 잔째 들이키며 팀원들이 만든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일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퀭한 얼굴로 회의에 들어간 여러분은 간밤에 급하게 수정하느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치명적인 오타나 잘못된 수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 체력의 한계 앞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 순간의 허탈함과 자책감, 그게 바로 이 장애물이 주는 고통입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은 아마 늘 어깨와 뒷목이 뻐근하게 뭉쳐 있을 겁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가방을 하루 종일 메고 다니는 것처럼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점심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확 끼쳐오는 차가운 공기, 모니터를 너무 오래 봐서 뻑뻑해진 눈,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도 일과 관련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밤. 이 모든 감각들이 여러분이 느끼는 압박감의 증거입니다. 성공에 대한 책임감이 어느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죠. 이 지독한 습관을 깨트릴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여러분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함께 이 상황을 넘어설 돌파구는 세븐 오브 소드 카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카드는 종종 나쁜 꾀를 상징하지만 오늘 리딩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로 가장 올바른 길이 아니라 가장 영리한 길을 찾아내는 지혜입니다. 이 카드가 주는 깨달음은 아주 명확해요.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 100점을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려와서 120점을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 여러분은 모든 과정은 내 손을 거쳐야 완벽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세븐 오브 소드는 우리에게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려다간 결국 지쳐 쓰러지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즉,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완성을 목표로 삼는 용기,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현명함이 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거예요. 이 깨달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번 입찰에서 아쉽게 실패한 여러분에게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 기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다시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겠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곁에는 러버스 카드가 상징하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주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먼저 연인에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심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세븐 오브 소드의 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즉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데이터의 허점을 찾아내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 예를 들어 딱딱한 보고서를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이나 디자인 작업은 그 분야의 재능이 있는 연인에게 과감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네가 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 한번 맡아줄 수 있을까?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꿉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기획력과 연인의 뛰어난 표현력이 결합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물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전의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입니다. 여러분은 최종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연인은 거실에서 여러분이 발표할 내용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줄 간단한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독하고 초조했던 방과는 전혀 다른 편안하고 든든한 분위기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클라이언트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발표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달라는 갑작스러운 통보예요. 핵심 데이터와 근거를 설명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 모두가 당황한 그 순간 예전에 여러분이라면 역시 세상 일은 내 맘대로 안 돼 라면서 좌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연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잘 됐어. 여러분은 과감하게 준비했던 자료의 절반 이상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연인이 만들고 있던 그 짧은 영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복잡한 설명 대신 사람들의 마음에 곧바로 와닿는 이야기로 먼저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다음날 여러분의 발표는 짧지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현장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위기의 순간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예상을 뒤엎는 한 수가 완벽한 성공으로 이어진 거예요. 프로젝트 성공 소식을 들은 순간 여러분은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대신 곁에 있는 연인의 손을 꽉 잡게 될 겁니다. 혼자 이뤄냈을 때의 짜릿함과는 다른 가슴속부터 따뜻함이 차오르는 듯한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집으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과도 같습니다. 그날 밤 여러분은 정말 오랜만에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들 겁니다. 더 이상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불안감도 없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연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란 더 높은 자리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약한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과 나란히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편안함과 든든함, 그리고 함께라는 유대감이 앞으로 여러분을 더 대단한 성공으로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운명의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과 커리어의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갈 역대급 연애 사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